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에 출신 이상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도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리 도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도민들께서 김태흠 지사님께 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 지사님을 모시고 그 답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김태흠 지사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바른 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네. 힘센 충남을 구현하는 김태흠 지사님, 김태흠호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지나서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저는 홍성 출신 내포 신도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난 2년간 지사님께서 일궈내신 업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포 신도시에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를 유치하셨고 충남 교통방송국 건립을 확정하셔서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 내포 캠퍼스 유치를 확정하셨습니다. 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서 국제규격 테니스장을 우리 또 내포 신도시에 유치해서 지금 건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서부 주민 여러분들이 수건사업인 명지종합병원 개원도 3년 앞당기셨습니다. 그야말로 그동안에 역대 도지사께서 하시지 못했던 일들을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내포 신도시 완성을 위해서 눈부신 도정을 펼쳤다. 이렇게 내포 신도시 주민을 대표해서 지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네. 오늘 저는 지사님께 세 가지 도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5월 4일 홍성읍 소재 신동아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관련해서 70m 굴절 사다리차 구입이 절실하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지종합병원 건립 관련해서 주민들께서는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도내 지역대학 지원 관련해서 지사님의 정책은 어떠신 건지, 앞으로 지사님의 방안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70m 굴절 사다리차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읍 소재 신동아 아파트 5월 4일 화재 당시의 동영상입니다. 물이 제대로 뿌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시간은 한 2분 정도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영상을 함께 보셔야 70m 고가 굴절 사다리차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실 것 같은데 잠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봤어요. 저렇게 물줄기가 제대로 화재 현장에 제대로 방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13층에서 발생했는데 계속 물줄기가 12층, 11층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함께 시청하셨습니다. 이 홍성읍 신동아 아파트 화재는 13층에서 발생을 했는데 13층, 14층, 15층 3개층에 3개 세대가 전소됐고 또 그 주변에 9개 세대가 피해를 입은 화재가 되겠습니다. 대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제대로 진압을 하면 해당 아파트만 전소가 되고 대부분 별 피해가 없는데 우리 홍성읍의 신동아 아파트 화재는 피해가 상당히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가 컸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70m 고가 사다리차가 없었다. 현장에 투입된 사다리차는 46m 사다리차였기 때문에 46m 사다리차는 최대 15층까지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비라고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사님, 내포 신도시 중심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가 242동입니다. 그 내포 신도시에 70m 굴절 사다리차 구입이 절실하다는 주민의 요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주민들께서는 지사님께서 70m 굴절 사다리차를 구입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민의 이 생명과 재산 보호가 저는 도지사로서 가장 큰 책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아산에만 70m의 그런 사다리 차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 굴절 사다리 차 이 구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를 이미 2년 전에 제가 한 바가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지금 아산 이후에 올해는 이제 서산 소방서 그리고 내년에는 홍성에 설치할 예정이고 내후년 2026년도에는 천안에 이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다리차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내 이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사다리차를 제작하는데 1년 가까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공주 쪽 그래서 권역별로 20-30분 이내에 적어도 올 수 있는 그런 이 영역은 커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기타 이제 일선에서는 지금 45m 내외 되는 그런 이 굴절 사다리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행 없이 이렇게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홍성의 주민들께 저 김태흠 도지사가 내년까지는 꼭 이걸 완비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확실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홍성 출신의 도의원으로서 내포 신도시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렇게 고가 사다리차 70m짜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충남의 모든 시군의 시군이 상황이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지사님께서 소방본부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예산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죠. 우리 충남 도내에서 대형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을 때 70m 고가 사다리차가 없어서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지사님께서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왕에 준비한 영상이니까 확답은 들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90여 명이 다치는 사고로 고층 건물 화재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는데요. 30층 높이까지 무인으로 불을 끌 수 있는 굴절 사다리차와 그리고 소방관들이 길바닥이 아닌 차 안에서 쉴 수 있는 회복차까지 화재 대응의 최신 장비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난 대형 화재. 강풍을 타고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졌지만 사다리차 높이가 52m에 그쳐 소방차 물줄기는 12층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34층짜리 대전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70m 굴절 사다리차가 전개되자 23층 높이에 닿습니다. 여기서 강력한 물줄기를 뿜어내면 아파트의 최상층 근처까지 진화가 가능합니다. 소방 호스 위에는 카메라도 달려 있어 소방관 없이, 즉 무인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고가 굴절 차량은 23층까지 인명 구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화재 진압 같은 경우 약 30층까지 방수가 가능합니다. 대형 화재 시 꼬박 하루가 넘게도 진화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은 쉴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재난 현장 회복차는 소방관들의 짧은 휴식이라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에어컨과 냉장고, 전자레인지까지 갖춘 휴식 공간입니다. 간단하게 목도 축이고 요기도 하면서 다시 현장에 투입된 힘을 충전합니다. 외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음식을 섭취하거나 하였는데 재난 현장 회복차의 도입으로 대원들이 좀 더 편하게 휴식을 취한 후 진압 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화재의 위험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화재와 싸울 수 있는 무기, 즉 최신 장비의 중요성도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네, 방금 영상을 보면서 또 한 번 느꼈던 부분들은 미국에서는 9.11을 미국 국민의 영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상황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119 우리 소방대원 여러분, 우리 국민의 영웅입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119 또 소방 공무원분들 처우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지금 70m 이 고가 사다리는 서울은 한 다섯 대고요. 지금 보유한 게.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대개 한 대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제가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26년 내후년까지는 4대를 확보하게 되면은 서울 다음으로 이 고가 사다리 확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김태훈 지사님의 추진력은 우리 도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약속대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명지종합병원 건립 진행 상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종합병원은 2022년 5월에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명지의료재단에 의료용지를 355억 8,50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대금은 53억씩 이제 7회 분납하기로 했는데 오늘 현재 3회차까지 196억 원을 납부했고 4회차 중도금 53억을 지금 명지의료재단에서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명지종합병원이 혹시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을 하시는 도민들께서도 계십니다. 우리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지종합병원이 지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5번에 걸쳐서 이 땅 매매 대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3번째까지 하고 지금 4번째에 지금 연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1차
연기를 지금 해준 상황인데요. 지금 그건 뭐 좀 확실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명지종합병원 말고도 지금 이렇게 이 병원을 새로 개설을 하려고 하는 병원들이 다 지금 사업을 중단을 했다든가 뭐 또 준공 예정 이런 부분들도 연기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지금 의료 사태로 인해서 지금 모든 병원들이 지금 경영 악화가 좀 심각한 이런 상황이라 지금 타 병원들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지종합병원이 그러면은 앞으로 좀 나아져서 제대로 계획대로 그리고 우리가 약속대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한 저는 보장을 할 수 없다 하는 게 제 판단이에요. 사실은 명지종합병원을 제가 취임하기 전에 취임 전에 선거 기간 동안에 제가 취임하기 한 달도 채 안 되는 그런 전에 명지종합병원이 우리하고 두루기로 MOU 체결을 했는데 그 내용을 뭐 지난번에 제가 동의해서 보고를 드렸지만은 땅값만 3년 내게 시키고 인허가 하고 뭐고 하면 그 후임자인 제가 삽질도 못하게 돼 있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3년 당겨서 제 임기 내에 어떻게 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던 그런 차인데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저는 명지종합병원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저는 왜냐면은 적어도 오려면은 뭐 5대 메이저 병원이든가 아니면은 적어도 뭐 충남대 병원이든가 이 정도 선에서 대학 부수병원이 오는 것이 저는 더 어떻게 보면은 도민들이 좀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저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70% 이 시설비를 지원을 할 수 있게를 해줬고 그러면 70%를 지원을 해주는 바에야 뭐 70%가 아니라 100%로 뭐 30% 더 지원해줘서 우리가 더 이렇게 핸들링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그런 병원을 유치하는 게 더 낫지. 오히려 도민들에게 약속을 해서 해야지. 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만한 병원인 상황 속에서의 신뢰를 못하고 다 뭐 서울대 병원이 됐든 삼성병원이 됐든 서울로 우리 충남 도민들이 간다고 그러면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지금 홍성 의료원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임자께서 이런 약속을 하고 이런 업무 협약 체결을 했다면 또 이행을 또 해야 되는 게 또 그 후임자의 역할이다 해서 좀 개선하고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땅 매입도 지금 어려울 정도로 못 오는 그런 상황이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 다양한 저는 도지사로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도지사로서 오래 시간 끌지 않겠다. 그래서 특단의 그런 다양한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 임기 동안에 어떻게든지 간에 적어도 병원의 건물은 올라갈 정도의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정도의 그런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사님의 답변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명지의료재단이 재정상 여건이 어려워져서 병원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사님께서는 종합병원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 대신에 명지종합병원 건립을 충청남도가 70%를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병원 100%를 지원해서 짓는다는 가정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대 예를 들어서 분당병원과 같이 서울대 내포병원 삼성 내포병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 다양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또 특단의 강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일부 이 서해안권 주민들께서는
명지종합병원이 오는 것은 정말로 찬성을 하지만 과연 명지종합병원이 2년, 3년 이렇게 경영을 하다가 경영난에 봉착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의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선 걱정을 하는 분도 계신데 만약에 명지종합재단이 지금 대지에 대한 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 설사 의료 대란이 끝나고 경영이 약간 정상화로 돌아와서 계획대로 대금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경영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지사님도 하고 계신 것 같고 저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추이를 지켜가면서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종합병원 내법 건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확답을 듣는 것으로 이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내 지역대학 지원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사업, 도내 15개 시군 지역대학 활성화 사업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이 뭐 전부 우리 충청남도에서 대학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된 건 아니고 국비가 따라오면서 우리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된 내용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료 보시게 되면 천안에는 9개 대학이 있습니다. 19년부터 23년까지 975억 2,5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아산에는 5개 대학이 있습니다. 1,643억 8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논산에는 3개 대학이 있습니다. 160억 9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공주에는 2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125억 6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보령에는 1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77억 4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금산에는 1개의 대학이 있는데 3억 7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청양에는 다 아시겠지만 도립대학이 있고 2억 6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홍성에는 3개 대학이 있는데 1억 700만 원이 5년 동안 지원됐습니다. 서산, 당진, 비어에는 각 대학이 1개씩 있습니다. 지원이 전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충청남도 15개 시군 총 지원액은 2,99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천안 아산권 대학 지원액이 2,619억 500만 원, 전체의 88%를 차지합니다. 서해안권 지역대학 지원액을 보게 되면 81억 700만 원, 전체의 3%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에서 자체 노력을 해서 뭐 국가의 사업을 따온다라든지 또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천안 아산권 대학에 지원이 집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충청남도가 균형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사님의 생각을 같이 느껴볼 때 너무나 지역 대학 지원 편차가 너무 크다. 그러면 앞으로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15개 시군 지역대학의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우리 충남 도내의 지역 대학의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나라처럼 지금 시군에 이 대학이 하나씩 있는 것도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저는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학령 인구가 2023년도에는 41만 명인데, 그래 41만 명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5, 16년 지나서 2040년 되면은 2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이미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 대학교가 반을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저는 또 거기에다가 이 대한민국의 대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다 가면 그게 무슨 대학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이 대학
대학 진학자들이 한 뭐 30%, 40%. 그것도 학년 연구만 하게 되면 더 낮아요. 왜냐면은 뭐 10년이고 15년이고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다른 일을 하다가 대학 진학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합쳐서 진학률이 그 정도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교육 문제 때문에 이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했다. 교육이. 하지만 지금부터는 교육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는 저는 평소 생각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마다 이게 지원을 뭐 어떻게 많이 하느냐 적느냐 아니면 어떠냐 이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진학에 지금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저희 이제 그 도에서 이 각 대학들이 국가 공모 사업 같은 경우라든가 R&D 뭐 그런 뭐 사업 같은 경우를 딴다든가 할 때 그 매칭해 가지고 이제 도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안의 대학이 뭐 소재가 많이 돼 있지만은 또 천안, 아산 이쪽 대학들이 공모 사업에 많이 또 선정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이제 라이즈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주요 골자는 지금까지 이제 대학 지원하는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역할을 했는데 이걸 시도한테 맡겨서 시도가 자기 시도에 있는 대학들과의 뭐 계약학과라든가 아니면은 또 그 지역에 또 이 정주를 하면서 지역에 또 취업을 해서 또 저기 그 충남인 소재한 대학을 나오면 머무를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기능을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 라이즈 사업을 하면서 각 지방 정부에 한테 이제 그 고등교육 일부를 위임을 하겠다 하는 게 이제 라이즈 사업인데요. 그 라이즈 사업에 하게 되면은 1년에 한 1,500억 내기 우리가 조금 더 매칭을 하면 2,000억 가까이를 대학교 지원을 하는 그런 1년 사업 예산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를 통해서 계약학과 같은 경우로 해서 우리 그 충남에 소재한 그런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들과 각 대학이 연계해서 그 고등학교 이 대학의 학과를 설정을 해서 그 학과를 나오면은 그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강한 구조정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40년도까지는 학생이 이미 이 학생 자원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지금과 같은 형태로 해서 대학을 운영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래서 대학 구조정을 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소위 이 재정 투입하는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사님의 그 답변을 들으면서 일면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면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그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어떤 대학도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조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도정 질문할 때 지사님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끝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사님 칭찬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에 입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곁에서 지켜본 김태흠 지사님은 만약에 충청남도에서 대권 후보가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지사님께서 그 대상의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같이 갔을 때도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이분은 정말로 매력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 정책에 있어서 저는 나중에 혹시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 인구 비율 따져가지고 대학의 역할을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은 충남도지사시기 때문에 설령 나머지 17개의 16개 대학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충남에 있는 대학만큼은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는 도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문제는 제가 겪어보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장들께서 대학 지원에 대한 개념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15개 시군 기초단체장들을 모시고 앞으로 대학과 같이 가지 않으면 도의 지원도 없다.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고 우리 도가 앞장서서 지역대학에 적어도 지역에 하나의 대학들이 있어야만이 그
지역이 소멸하지 않고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지식의 보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좀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지금 뭐 우리 의원님 말씀에 뭐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조건 뭐 한다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빈도계에 물을 집어넣으면 물을 계속 새는데 거기다가 물을 그 계속 채운다고 해서 물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빈도계에 물을 구멍이 나서 물을 새면 구멍을 메꾸고 구멍을 메꾸면서 물을 담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그런 시대적인 큰 흐름을 예견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 그래서 충남에 있는 대학들이 타 시도보다는 더 알차고 또 어떻게 보면 뭐 견실한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예, 대한민국의 그 교육 정책의 기조도 대학이 너무 난립했기 때문에 자생력이 없는 대학은 도태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은 수도권 인근의 대학 수도권이나 수도권 인근에 있는 대학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우리와 같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우리 지역대학 활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앞장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손영진 고등교육 정책 담당관님과 가끔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저는 굉장히 아주 유능한 담당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께 정말로 힘을 좀 실어주시고 또 이분 머릿속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있으면 잘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 대학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또 뭐 R&D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국가 공모 사업 이런 부분만 우리가 매칭을 했기 때문에 그 대학 운영이나 아니면 대학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역할이 크게 없었는데 이 라이즈 사업을 하게 되면서 충남도가 이제 그 고등교육에 많은 이 관여를 할 수 있고 또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설정이 됐으니까요. 앞으로 우리 충남에 있는 대학들이 견실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우리 담당관을 칭찬해 주셔서 의회에서 칭찬해 주시니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그 이제 저는 이제 이 지금 고등교육 정책 담당관을 그 지금 행안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데 총액 뭐 인건비 총액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좀 국으로 좀 승격을 좀 역할이 좀 달라졌으니까 지금 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학 지원과 관련해서 안서동 대학로 활성화 사업을 우리 지사님께서 이제 공약 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 이 사업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문화의회 의원회 의원으로서 우리 청년정책관님과 또 관련된 직원분들 업무를 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스마트하게 추진력 있게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느꼈던 이런 것은 조금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서동 대학로 활성화 사업은 우리 지사님의 공약 사업이고 2023년부터 2031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 986억으로 예상한다라고 제가 언론에서 살펴봤습니다. 지사님께서 안서동 대학로 사업의 당위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대의 위기 나아가서 지역 소멸 위기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은 안서동 5만 명의 젊은 에너지가 천안과 충남 발전의 동력으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안서동 대학로 활성화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우리 지사님께서 펼치시는 안서동 대학로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5만 명의 대학생들을 최대한 우리 천안과 충남에 정착시켜서 지방대의 위기도 극복하고 지역 소멸을 막자고 하는 큰 뜻이 저는 이 공약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안서동 대학로 사업이
지금과 같은 사업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라고 저는 의원으로서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 안서동 대학로 사업이 전략별 구상 사업이 27건인데 8개 사업이 우선과제 사업입니다. 8개가 어떤 거냐면 안서 시외버스 정류장 사업, 안서 스테이션 조성 사업, 천호직 경관 개선 및 콘텐츠 도입, 보행 친환경 조성, 안서동 공공디자인 사업,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청년 소셜벤처 육성 거점 조성, 청년 생활 지원 플랫폼 조성 사업 이렇게 8가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청년 소셜벤처 육성 거점 조성 사업, 청년 생활 지원 플랫폼 조성 사업은 안서동의 대학로 대학생들이 나중에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겠지만 나머지 6가지 시외버스 정류장 사업, 스테이션 조성 사업, 천호직 경관 개선 사업, 보행 친환경 사업 과연 이런 사업들이 5만 명의 안서동 대학생들이 천안과 충남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과연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론한 그런 사업들은 그 충남의 정착을 위한 그런 사업만이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5개의 그런 큰 그 대학들이 그 천안 안서동이라는 그 좁은 공간에 이 대학들이 소재해 있는데 그 대학생들이 대부분이 서울에서 이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타든 아니면 뭐 기차를 타든 타고 와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2일에 또 서울로 올라가서 돈은 또 서울에 갔었어요, 저녁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그 공간과 이런 동선들을 만들어줘서 그래야 이 젊은 사람들 이 대학 거리에 문화가 생기고 또 그 머무르고 그다음에 돈을 천안에 써야 천안의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고 또 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이 충남에 뭔가 이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그 전반적인 그런 계획 중에 하나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지금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느냐 예산이 하는 이런 부분들은 민자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또 아는 기간 인프라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는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예산 문제도 그렇고 또 저희만이 하게 되면은요 공무원들이만 계획 세우면 경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참여를 해서 장을 마련하고 기업들 얘기를 듣고 또 학생들 얘기도 듣고 학교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그 사업들을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면 안서동 대학로 사업의 목적성을 좀 더 분명히 하고 또 안서동 5만 명의 학생들이 물론 여건을 환경을 좋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교통이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오히려 학생들은 더 떠날 확률이 많다. 이런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지사님께 원점에서 안서동 사업 계획을 지사님께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필요한 사업은 계속하되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너무 그 환경 개선에 지우친 사업이 아닌가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백석대에서 백석대 상거리 구간, 호소대에서 상명대 상거리 구간, 이 생태 하천을 복원하겠다, 보행 친환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사업들이 과연 안서동 대학로 사업에 필요한 사업일까? 이거는 천안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사님께 사업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달라고 하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서동 그 대학로 사업은 이렇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서동 사업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서울에 가면은 그 신촌에 가면은 연대하고 그 대학 몇 개 있으면서 신촌 거리들, 그 다음에 또 홍대 홍대 거리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무슨 문화를 만들어내잖아요. 24초가 남았기 때문에 네. 제가 맺은 말 먼저 못할 것 같아서 시간이 지날 것 같아서 먼저 하고 혹시 지사님 하실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정 질문을 통해서 김태흠 시사님께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